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 어땠죠?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오늘 뭐 장중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저점 부근까지 본다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12시에 우리 점심 식사할 때죠. 12시에 이제 양전까지 했어요. 양전까지 하고 다시 한번 하락했지만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주가의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간을 보면 21선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21선에서 반등 나오고 2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바로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정규장 시장에서의 차트 모양을 봤을 때는 어제 구간에서 단기적인 장대 양봉에 대한 중심선이 이탈하면서 단기 추세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구간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NXT 시장을 보게 되면 어제 구간에서 어떻게 됐죠? 어제 단기적으로 양봉에 대한 부분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았지만 오늘 구간 결과적으로 이탈하고 단기적인 흐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RX에서도 KRX에서는 어제 깨졌고, 그 NXT에서는 오늘 깨졌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일단은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5일선과 11선에 매물이 걸려 있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5일선과 11선에 매물이 현재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좀 못 타주고 있다. 그리고 21선이 걸려서 지지받았는데, 일단 오늘 좀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소부장 쪽에서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주선 엔지니어링, HPSP, 원익 IPS, 테스, ISC, 리노공업, 그죠? SNS텍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전부 다 상승 탄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4시 반에 주가가 올라갔고요.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얘는 장중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HPSP 이 친구도 보게 되면은 현재 구간 NST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선 엔지니어링 이 친구도 마찬가지 KRX에서도 이미 주가가 올라인 상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어때요? 반도체는 삼성전자보다 지금 소부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소부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있냐? 반도체가 지금 좋긴 한 것 같은데 뭐가 세다? 소부장이 좀 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부장. 자, 소부장이 센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가능성.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나 이러한 부분들, 장비를 만드는 회사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후공정을 또 담당하는, 패키징 담당하는 이런 회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소부장을 끌고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으나,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간다, 그죠? 이거 올라가는 이유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땐 장비주, 반도체, 소재주 이런 애들이 같이 좋아질 거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가격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증설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린 전 세계의 반도체를 끌어올린 이 D램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을 했을 경우 떨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H빔에 대한 장비나 이런 증설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크게 가격 경쟁력에서 HBM 자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D램이라는 것 자체는 증설 시에 사실상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물량들이 많이 풀리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도 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아시겠지만, 지금 D램이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요. 그죠?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을 땐 수요가 많더라도 이걸 받쳐주면 D램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D램 가격이 떨어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증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10개 팔아서
지금 100달러 벌고 있는데 계속 가격이 올라 150달러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20개 만들면 10개 더 증설해서 20개 더 만들면 이 150달러까지 아니어도 120달러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10개 팔아서 1,500달러 벌겠냐? 아니면 20개 팔아서 2,400달러 벌겠냐라고 했을 땐 매출과 이익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증설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 증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증설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시장에서 메모리 가격 단기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1년 이후에 디램이 공장이 증설되겠지만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주가를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디램 가격을 누를 수 있다. 디램 가격이 눌리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조정에 대한 국면을 받을 수는 있겠죠. 많은 하락은 안 하더라도 횡보에 대한 구간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지금은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만 디램 가격이 멈칫멈칫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횡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뭐가 올라오겠냐 이거예요. 바로 소부장 쪽에 올라온다 이거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아침에도 말씀드렸고 소부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NXT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지금 자체로서는 소부장 쪽에서 조금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부장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를 잘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잘 익절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구간 여러분도 장중에 보셔서 아셨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심해요. 5일 동안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6%가 빠지고 월요일에 플러스 11%가 오르고 플러스 1%가 오르고 또 어제 마이너스 5.8%가 빠지고 오늘도 저가 부분 마이너스 5%가 빠지고요.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좋으면 우와 올라가는 거고 조금만 안 좋으면 우와 도망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뭐 주가가 올라가거나 한다라고 하면 수익을 또 극대화할 수 있지만 또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손실이 극대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땐 어느 정도 수익을 뭐 할 수 있는 구간, 일정 부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이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4분의 1이든 뭐 많게는 2분의 1이든 수익을 실현하고 이 수익에 대한 부분을 챙겨가는 습관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뭘 좀 봐야 된다?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보시면서 어느 정도 내가 좀 수익을 챙겨간다,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부장 쪽을 보셔라.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사실상 수요가 많은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을 조금 늘린다고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진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삼성전자가 잘 계산해서 증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적당한 비중에 대해서 잘 꾸려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구간에서 딱히 여러분들이 뭐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라기보다는 혹여나 조금 강하게 주가가 눌린다라고 했을 땐 저가 매수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은 저는 솔직히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일 세요. 지금 반도체가 하락하고 반등할 때 가장 회복 탄력성이 빠릅니다.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같이 5%씩 빠져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의 대장, 뭐 하나오션이라 할게요. 원전의 대장,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로봇의 대장, 현대차라고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대장,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다 5% 빠졌다. 만약에 다 5% 빠졌어. 그럼 시장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사냐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누굴 제일 먼저 산다? 사람들은 삼성을 먼저 산다라는 거예요. 전체적 그림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이게 회복 탄력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빠지면
이 매수하는 매수세가 진짜 강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좋지만 더 시간이 지나고 가다 보면은 삼성전자 어느 정도 가격이 올랐다 보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단기적으로 반도체의 고점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어느 정도 소부장 쪽이 힘을 받는 구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일정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기준에 맞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씩 내가 뭐 1000주 있다라고 하면 뭐 100주든 200주든 수익을 챙기면서 가고 현금도 이러한 하락 변동성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소부장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가 혹여나 신규 진입이나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010-845-9501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소부장 기업들 오늘 쭉 살펴봤거든요. 쭉 살펴봤는데 지금 양산 직전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소부장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바닥 대비 2배 올랐거든요. 바닥 대비. 근데 저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바닥 대비 2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6월, 7월에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3배 올랐죠. 근데 소부장 기업은 2배 올랐다. 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 기업이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최종 변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 전에 최종 변동이 나온 걸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떠한 특별한 이슈 때문에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삼성전자가 어쨌건 소부장 쪽에서 지분 투자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관심 있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여러분들이 소부장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이 삼성전자 다음에 이 장비주들 꼭 체크하셔서 체크 한번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부장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니까 소부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